이준석 대표의 복귀의 길이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막힌다 하는 서병수 의원의 발언이 있었죠. 이 대표는 자동 해임이다 이런 발언도 있었는데 당내에서 이 비대위 전환을 두고 이래저래 말이 많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 새로운 비대위를 꾸민다고 이미 이제 의총에서도 결의가 돼 있고 최고위에서도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비대위를 꾸민다는 것은 이전의 지도 체제를 종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출된 당대표를 쫓아내는 것은 편법과 꼼수로 정적을 제거하는 우리 정치사에 없던 새로운 정치 공작 기법을 시전하는 것입니다. 비대위 출범이 내분 수습의 희망이 되려면 당헌 당규 미비를 자의적 해석으로 악용해서도 안 됩니다. 추후에 유사 사례가 재발했을 때 당이 정장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고 규범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국위에서 당헌 당규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천하람 위원님, 지금 당 상황은 어떤 거예요? 일단 의총에서 비대위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다 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준석 대표를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급하게 좀 무리하게 쫓아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내지 유보 의견을 가진 의원들도 꽤 많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조혜진 의원. 제가 봤을 때 한 30, 40% 정도는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뭐 반대 의견을 낼 만한 구심점이 없고 당의 주류 내지는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의 의견이 일단 이번에는 뭐 이렇게 좀 확 갈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다 보니까 목소리를 좀 못 내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혜진 의원, 하태경 의원이 하는 얘기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전당대회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고 얘기하고 국민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당대표는 최고 수준의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하위 기구라고 할 수 있는 뭐 의원총회니 뭐 최고위원회니 전국위원회니 이런 것들은 다 하위 기구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위 기구가 상위 기구에서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그냥 없애버리겠다. 이건 사실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하극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혜진, 하태경 의원은 이게 우리가 이준석이라는 인물에 대한 호불호 때문에 너무 이성이 마비돼가지고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앞으로 나쁜 전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차분하게 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제 이준석 대표 복귀 후에 복권이 돼서 전당대회를 치르냐. 그 이전에 이준석 체제를 끝내고 조속히 새 지도부를 뽑느냐의 논란이겠군요. 김병미 대변인님, 네. 당 상황에서 어떻게 봅니까? 지금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비대위 전환의 과정이 당대표 쫓아내려고 저러는 거다라는 프레임도 이 대표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다.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까? 우려도 있습니까? 일단은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를 뽑고요. 또 최고위원을 여러 명을 뽑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사람들을 수석 최고위원부터 1등, 2등, 3등 최고위원이 되는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최고위원이 조수진 최고위원 사퇴. 두 번째 많은 표를 얻은 최고위원이 배현진 최고위원 사퇴. 세 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최고위원이 김재원 의원 진직의 사퇴. 아니, 당원 당규에 따라서 최고위원들 사퇴해서 거기 보궐로 채워넣는 게 필요하다면 김재원 의원 사퇴하고 나서 한참 동안 공석이 때 왜 안 채워넣습니까? 결국은 지금 남게 되는 최고위원이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1명, 그리고 마지막 4등으로 당선된 정미경 최고위원 2명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좀 약간 상황이 꼬이게 된 것 중에 하나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있는데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다 사퇴할 수 있다 의사를 비친 겁니다. 사퇴를 할 수. 그럼 사퇴를 하시죠. 사퇴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남아있으면서 비대위를 가겠다고 하니까 의견 불안이 있는 거지만 사실상 둘 다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음을 시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2명의 최고위원만이 남아서 지금 당의 지도부에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내용에 별로 동의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준석 대표가 6개월의 당원권 정지 뒤에 언제든지 돌아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 저는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준석 대표가 보세요. 내년 1월에 돌아와서 그때 당대표 역할들을 수행하겠다고 하는데 원래대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내년 1월 달에 복귀를 해요. 그럼 복귀하고 한두 달 지나고 나면 새로운 전당대회를 출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익으로 당대표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도 한두 달밖에 채 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조속히 비대위를 구성해서 혼란의 상황들을 다 종식시키고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 뒤에 돌아와서 언제든지 당대표의 직분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당대표 출마하고 싶으면 와서 출마하는 것이고 그 뒤에 나서서 정치활동하는 일들을 누가 발목 잡거나 당원권을 아예 뺏거나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들을 열어두면서 신속하게 당의 위기 상황들을 수습해 가는 것이 온당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전에 이런 페북을 올렸는데 비상이라고 하면 직무대행이 원내대표는 사퇴했냐? 아무도 사퇴 안 하고 왜 당대표만 끝내냐? 이렇게 반발하던데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이를 묘하게 끌고 가니까 이 사달이 나고 있다는 게 지금 당내의 비상시국에 대한 해석의 여부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런 일이 오게 된 데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을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책임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준석 대표의 책임, 조수진, 배현진, 나머지 최고위원 책임지고 사퇴했으면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 국민께 고개 숙이고 사퇴한 다음 새롭게 비대위 열고 그다음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말 당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모습을 당 그리고 대통령실 모두 함께 열어가야 된다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김병임 대변인님, 네, 오늘 그 여당 모두까지 모두인데 다 사퇴하라고 해서 괜찮겠어요. 아까 박순애 사퇴해라, 권성동 사퇴해라, 조수진 사퇴해라, 이준석 다 사퇴하라고. 제가 이 정도까지 얘기한다는 예. 건 비상시국이라는 점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한때 문재인 정부에 정의당이 데스노트라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국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이 정도까지 위기 상황이라고 경종을 울리지 않게 되는 순간 정말 심각한 상황임을 피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당대표 이준석 세 가지 대응 시나리오가 있다, 세 갈래의 길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함께 보시죠. 법적 대응, 당권 제도전, 대리 출마. 글쎄요. 그 서재훈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정치인 이준석의 앞길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하고 언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TV 토론이든지 온라인에서 보면 굉장히 당차기도 하지만 논리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되게 그 똑똑해요, 사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남 다르다. 그래서 저도 같이 방송을 하면 약간 더 이제 공부도 하고 더 대응을 하는 것인데 저런 어떤 그 실력이나 저런 당대표의 신분을 가지고도 저렇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보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 보면 이준석 당대표는 이제는 어떤 제3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 자기 정치의 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권은 자기 이제 수단이다. 이제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당의 어떤 대통령 후보가 되는 그것까지 꿈꾸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좋든 싫든 당대표로서 기여한 바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년 6월이 전당대회 바뀝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이준석 당대표가 윤리 위반으로 품위 유지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팩트로 얘기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 이제 어떻게 보면 행태적으로 봤을 때 선거를 지선도 이기고 대선 이겼는데 행태 보면 꼭 선거에 진 당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저희 민주당이 졌는데 저희가 더 국가를 더 걱정하고 더 메신저가 어떻게 보면 민생을 계속 이야기한다는 게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앞서 계속 박순애 장관 또 지적했잖아요. 소통 문제 하셨잖아요. 당대표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여당의 대표면 정무수석이든 다르면 좀 비공식 라인으로 가서 계속 페이스북에 내가 언제 어디로 가겠다고 하면 가서 좀 이런 사항이 있을 텐데 당대표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고 그리고 좀 설득을 시키고 설득이 안 된다면은 그런 새로운 대안을 또 제시하는 그런 과정이 없이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아니면 자기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어떤 이준석 당대표가 내년 6월에 오는 것 테러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불신의 길을 가다 보니까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도 이제는 그럼 전면전 윤석열 어떤 대통령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뭐 옛날에 당청 관계 이런 말 하면서 청와대가 당의 일을 어디서 신경 써 막 이렇게 당청이 안 좋으면 이런 신경도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서재현 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했잖아요. 당대표와 대통령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노출되는 것 자체가 정무수석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고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갈등 그다음에
당과 청와대의 입장이 다른 것 자체가 언론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정무수석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이 들게 되는 대목이거든요. 이런 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게 더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당청과 관계 걱정할 일 없게 만드는 게 정무수석의 일인데 과연 정무수석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라는 언론들의 지적도 있습니다.